네, 떡입니다. 떡. 무슨 얘기지? 기사 같이 만나볼까요? 민주 더미래, 이 민주당의 최대 의원 모임입니다. 50여 명이 지금 가입해 있는데 이 더미래가 어제 만나서 뭐라고 했냐. 이재명 대표, 당의 불신 해소를 위해 좀 나서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더미래가 15일에 이재명 대표랑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. 여기에 더해서 이제 비명계인 민주당의 길도 이제 슬슬 활동을 좀 재개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떡을 돌리며 단일 대우를 좀 형성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떡이 바로 이 떡입니다. 네, 여기 같이 보이시나요? 지금 종류별로 예쁘기도 하죠. 요렇게 좀 종류별로 조근조근 좀 담아서 이거를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떡을 이제 의원실로 쭉 돌렸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키워드를 좀 떡으로 짚어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정청래 의원이 이제 SNS에 단일 대우 떡 잘 받았습니다. 라고 올렸습니다.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게 민주당을 지키는 길이다. 제가 잘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조현선 변호사님. 수박 깨는 거보다 떡 돌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긴 해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지난번에 그 체포 동의안 그 부결 과정에서 네. 그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이 그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둥 하면서 일부 의원들을 특정해서 그런 명단 리스트가 돌고는 하지 않았겠습니까? 사실 그러한 모습보다는 지금처럼 의원들한테 단일 대우를 이뤄달라, 네.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. 그러한 모습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역대 가장 높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된 상황이었었고요. 네. 그 과정에서 분명 지금과 같은 사법 리스크, 저는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가 참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. 그런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상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당 대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친명계, 뭐 비명계 이런 식으로 세를 구분하면서 당 대표에서 뭐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,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, 뭐 비대위를 꾸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 네.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러한 우려를 우리 그 강성 지지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순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지금 말씀 중에 나왔습니다. 지금 당내에 뭐 친명계, 비명계, 뭐 비대위 얘기도 나온다라는 말씀도 지금 해주셨는데 지금 뭐 더미래에서도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당내 갈등, 불신 해소를 위해서 나서야 된다, 액션을 뭐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. 더불어서 비명계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. 총선이라고 하는 거는 예. 의원들과 당원들의 마음을 집결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한 사람의 스타 플레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. 수박 깨기 행사 보셨어요? 김종민 의원은 저 보면서는 어떠셨어요? 이게 민주주의 한다고 그래서 많은 대중들의 말을 따라갔더니 이게 완전히 대중 독재가 되거나 아니 공동체가 잘못 가고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이 대중들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. 대중들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. 예.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누구냐 해서 투표해서 몰아냈던 거예요. 네. 김종민 의원은 또 굉장히 비명계죠. 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이제 오는 15일에 이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 내 이 최대 의원 모임 더미래랑 지금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. 조대진 변호사님. 네.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 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? 사실 이 시기도 좀 묘해요. 17일 날 또 법원에 선거법 위반으로 출석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일단 그 최대 의원 모임하고 미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당내 국회의원들을 좀 설득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비명계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뭐 비명계의 목소리를 뭐 모르는 것은 아닐 텐데요. 네. 여러 가지 그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그 비명계의 그 요구 그리고 당 대표에 대한 거취에 대한 요구들을 그 요구들에 대해서 직접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거취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 안심시키고 믿어달라 이런 네. 취지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안심시키고 나를 좀 믿어달라라는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. 야당, 민주당 일부 당직 교체 가능성
이 얘기가 나왔습니다. 비명 이재명 숨기만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당직 교체 구체적으로 전략기획위원장과 대변인을 교체하는 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일단 이재명 대표는 당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좀 피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구체적으로 전략기획위원장 중요한 자리입니다. 그 대변인, 당대표의 입이죠. 대변인을 지금 교체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련해서는 최진영 변호사님. 근데 당직을 교체를 하면, 당직을 비명계로 교체를 하면 그러면은 이 내용이 좀 얘기가 좀 잦아들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, 전망? 이게 대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결국 그 당내의 어떤 그 친이재명계가 다수다 보니까 네. 사실 그와 같은 그 비명계를 향한 구애, 러브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. 과연 비명계로서는 그것으로 지금 만족할 수 있는가? 그와 같은 그 일부 당직 교체를 해서 네.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. 마치 히딩크 감독이 네.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. 하나를 줬다 하더라도 그 뒤에 계속 그 비명계에서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. 나름대로 구애 작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.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. 아, 지금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. 당 대표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조현선 변호사님. 일단 당 대표를 지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고 네. 사실 뭐 지난번에 논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었을 때 당무가 정지되냐라는 그런 논쟁도 한번 있었었는데 네. 그것조차도 당원을 개정하면서 그것도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당원이 개정되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당위성은 저는 뭐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. 그런 정당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렇지만 지금 뭐 비명계라 불리시는 분들 쪽에서 일부 당직자를 교체하는 게 어떻게냐는 주장 자체는 네. 어떻게 보면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그렇지만 핵심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무총장이라든가 그런 자리까지 교체할 가능성은 뭐 없다고 봐야겠죠. 그냥 당직에 있어서 좀 더 비명계를 더 많이 넣고 하는 거는 분명한 어떤 의지 표명으로 보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뭐 사무총장 같은 이런 자리는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. 당대표가 바뀔 일은 전혀 없다라고 되게 단호하게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.